이번에도 이제 질문 같은 거 읽어보면서 영상에 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입니다. 음, 전 일단 스트레스를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육체로 쌓이는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육체적인 것이라면 육체적인 방법으로 쓸어내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욕이라든지 그런 몸에 자극을 주고 또 뇌에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하루의 시작이나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자극을 줌으로써 뇌를 한번 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하루 일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음,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물론 아주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은 당장 LLM 구조만 해더라도 할루시네이션 형상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AI가 나와서 더 제대로 된 역할의 일을 할 수 있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을 슈퍼바이즈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는 살짝 의미심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이 AI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위임시켜버리고 그 결과물이 좋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결국 좋지 않거나 알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주도권을 뺏긴 결과가 결국 좋지 않거나 비싸다면 그걸 그 주도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음, 비용도 줄이고 그러면서 산출물도 그와 함께 아주 최상급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이제 간단한 예시입니다. AI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명확한 뭐 화면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스케치를 하고 나서 대충이라도 기획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기획을 토대로 AI한테 먹여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거는 제가 주도권을 가진 거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러한 기획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AI한테 맡겨서 이 화면 만들어줘. 이런 기능 넣어줘. 라고 했을 때 그거를 AI 멋대로 판단을 해서 넣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 실제 사용성에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다 갈아엎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 이후로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이 최소한으로서 자기만의 기획과 생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5년 뒤 개발자는 어떻게 변할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2026년인데 5년 전이 2021년만 하더라도 AI가 결코 이렇게 범용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할 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지난다면 일단 예상하지 못할 정도 바뀔 것은 확실합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예상을 한다면은 기업들이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던 AGI가 도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디지털 인간이 아예 나와버려가지고 그런 디지털 인간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하지만 AGI가 오게 된다면은 결국 동료를 하면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와 함께 일하는 법, 동료와 함께 팀으로서 시너지를 내서 산출물을 내는 법, 그거를 아는 개발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이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과거의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게 무엇이냐면은 개발은 어렵다입니다. 물론 개발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해오는 것도 정말 수십 년이 걸려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만들고 웹 만들고 보통의 이제 개발 시장에서 팔리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웹사이트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AI가 너무나도 잘한다고 지금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기능을 넣는 것에 있어서는 AI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고 싶냐? 결국 이 세상에 불가능한 개발은 없다입니다. 물론 리소스가 천문학적으로 들거나 인프라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깔아야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병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구나란 거를 제가 개발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결국 풀리고 결국 집중도 있게 이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과거의 자신에게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보는 개발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AI 시대에서도 개발자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자라면은 이러한 AI 시대의 흐름에 타서 더욱더 자신을 성장시키는 게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부법 두 가지를 소개드리고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탑을 파는 것이고 하나는 다운을 파는 것입니다. 탑은 결국 유저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죠. 화려한 UI를 만든다거나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거나 그렇게 실제로 유저 소비자 단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고 다운은 그 이론을 파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 LLM은 왜 벡터를 쓰는 것인지 그 벡터는 누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고안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들어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가는 능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